11강입니다. 11강. 독립협회 계속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독립협회를 한번 계속 얘기해 보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 10강까지만 하고 1시간만 더 이제 퀴즈로 진행을 한 다음에 오프라인 계약을 할 줄 알았는데, 또 이태원에서 또 클럽발 코로나19가 또 다시 재확산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부득이하게 다시 또 이 온라인 강의를 좀 더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11강 독립협회 활동을 이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게 독립협회가 설립되면서 뭐 독립문도 건립을 하고, 또 이제 독립관과 독립공원을 뭐 설립했다. 그리고 뭐 각종 토론회를 개최해서 근대의식과 민권사상을 고취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명확히 알고 가야 될 게 첫 번째, 독립협회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닙니다. 어디?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청나라로부터 이제 독립을 하는 것에 이제 중점을 주다 보니까 청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하고는 또 독립협회가 사이가 괜찮았어요. 뭐 러시아라든지 또 뭐 일본, 또 미국 등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서구 열강이나 일본 등과는 독립협회의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독립협회는 말 그대로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하던 단체였습니다. 세 번째 이제 독립협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제 오늘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할 건데, 이 독립협회는 공화정을 추진했던 단체입니다. 공화정이 뭐냐? 나라의 대표를 선거를 통해서 뽑는 국가 형태가 바로 공화정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와 반대되냐? 왕이 마음대로 다스리는 전제 정치 국가와는 이제 서로 상반되는 시점에 있는 그런 이제 스타일이 바로 공화정 국가인데, 독립협회는 이 공화정을 추구했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가볼 건데요. 이제 독립협회가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자, 1986년에 독립협회가 이제 1896년에 독립협회가 이제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1897년이 되면은 고종임금이 대한제국을 이제 수립합니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갔던 아간 파천 사건이 마무리되고, 고종임금이 경운궁으로 이제 황궁을 합니다. 경운궁이 어디냐면은 당시 이름이 경운궁인데, 지금 우리한테는 이제 덕수궁으로 알려져 있는 서울시청 옆에 있는 그 궁궐이죠. 여기로 이제 돌아와서 이제 고종 임금이 뭔가 좀 조선을 새롭게 이제 또 개혁해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연호를 건양에서 광무로 바꾸고 본인 스스로 이제 황제로 즉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제국 수립을 선포하죠. 저는 이제 이게 좀 가슴이 아파요. 왜냐면은 제국이라고 하는 건 뭐냐? 제국은 필연적으로 이제 제국이 갖고 있어야 되는 조건이 식민지입니다. 식민지. 근데 당시에 조선에는 식민지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오히려 본인이 일본이나 다른 서구 열강의 식민지가 되지 않을까를 걱정해야 하는 입장이었는데, 조선은 식민지 하나 없으면서 이제 제국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주변 국가에서 볼 때 얼마나 웃겼겠어요. 아유, 저 식민지도 없는 놈이 자기 스스로 제국이라고 선포를 하네, 얼마 웃기냐라고 비웃었겠지만, 여기는 이제 이 고종임금의 아주 뭐랄까 어쩔 수 없이 절박함, 나라를 제국으로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고종임금이 뭐 철딱서니가 없는 인물이 아니에요.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데 이 양반이 뭐 우리나라 뭐가 망해, 우리나라 잘 나가는 나라야 하면서 뭐 철도 없이 국제 정세를 헤아리지도 못하고 대한제국을 선포했냐? 그게 아닙니다. 고종은 나름의 어떤 국제 정세에 대한 인식이나 국가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이 상당히 날카로웠던 사람이, 이 사람 정치로 말하면 뭐 정치 구단쯤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종이 왜 뜬금없이 대한제국을 선포했냐? 어떻게 보면 이거죠. 서구 열강의 식민지로 전락할 조선을 마지막까지
자주 국가로 지켜내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스스로 제국으로 선포하는 방법밖에 없다. 우리가 그래도 제국이라고 하는데 설마 다른 나라가 이 제국을 식민지 삼겠어라는 이제 그런 이제 생각으로 절박함으로 이제 우리 조선이 식민지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선택했던 어떤 최후의 수단이 바로 대한제국 수립을 선포하는 거였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대한제국 수립을 이제 선포하고 고종은 어떠한 활동들을 했냐, 어떠한 개혁들을 추진했냐, 이제 그걸 하기 전에 다시 독립협회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독립협회는 이제 대한제국이 수립되는 시기 즈음에서 이제 독립협회들이 어떤 일들을 하냐. 자, 독립협회는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죠. 추구하던 국가의 형태가 공화정이었어요. 공화정. 선거를 통해서 국가의 대표를 뽑는 공화정을 추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거처럼 양반을 중심으로 한 소수의 귀족계층이 국가 정치를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보다는 이제 어떤 사람들, 국민의 다수가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바람직하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독립협회가 만민공동회랑 관민공동회라는 걸 개최합니다. 만민공동회가 뭐냐면은 독립협회가 이제 개최했던 대중집회인데 글자 그대로 만민이란 거는 이 사람 저 사람 모두 다 만백성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이나 계층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석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게 만민공동회였고 여기 이제 관민공동회는 뭐냐면은 만민공동회는 이제 일반적인 국민들이나 명사가 참여했다면은 관민공동회는 여기에 추가로 누가 그렇죠. 정부의 관료까지 함께 참여해서 국민의 의견을 모으는 수렴하는 기관이 대회가 바로 관민공동회였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제 관민공동회 그림이 있는데요. 이쪽이 이제 이 어떤 일반 시민 대표라면 여기 관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정부의 대표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부 대표인 관료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관민공동회에 모여서 각자의 어떤 주장을 펼쳤다는 겁니다. 이 주장을 펼치면 이게 어디에 반영이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정치에 반영이 될 수 있는데 이거 자체가 일종의 뭐라 볼 수 있냐면은 서양식 의회 정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백성들의 뜻을 모아서 이거를 정치에 반영을 하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도 그 총선이 끝났는데 4.15 총선이 끝났는데 우리가 우리 각 국민을 대표하는 누굴 뽑습니까? 국회의원을 뽑는 거죠. 그렇죠? 국회의원을 뽑아서 이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국회의원들이 이제 국가 정치에다가 반영하는 거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의회 정치라 그러는데 여기는 이제 만민공동회나 관민공동회는 이런 의회 정치의 어떤 생각을 반영하는 그런 대회 모임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 독립협회가 또 추가했던 것들이 독립협회는 되게 재밌는 게 뭐랄까요? 이제 좀 얘기가 복잡해지는데 독립협회가 아까 얘기했죠. 청나라로부터 독립하는 걸 주장하는 단체가 독립협회였는데 독립협회는 기본적으로 누구랑 가장 가까울 수밖에 없었냐면은 미국과 일본이 독립협회 뒤에 있었어요. 러시아하고 독립협회는 조금씩 거리를 둡니다. 러시아가 당시 이제 아간 파천 이후에 우리 조선에서 어떤 입지를 자꾸 넓혀가고 있어요. 이때 이 러시아의 입지가 넓어지는 거에 좀 반대하면서 독립협회가 의견을 펼칩니다. 특히 부산에 가면은 영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옛날 이름이 절영도였는데 여기에 이제 러시아가 석탄 기지를 건설할 땅을 요구하자 독립협회가 나서서 이 러시아에다가 절영도의 땅을 불하는 것을 갖다가 막아냅니다. 요거는 좀 일본의 입김이 좀 있었다 봐야 돼요. 독립협회가 뭐 친일 단체는 아니지만 독립협회 사람들 일본하고 사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미국과도 사이가 나쁘지 않고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이 러시아의 세력이 한반도 내에서 확대되는 걸 막기 위해서 독립협회를 좀 이용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제 이 독립협회가 나서서 외세의 어떤 이권 침탈을 반대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외세는 누구냐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그리고 의회 정치를 요구해요. 의회 정치 이제 백성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의회 정치를 요구하는데 요게 이제 누구의 심기를 건드리냐? 고종임금의 심기를 건드립니다. 고종임금은 기본적으로 러시아와 사이가 좋았어요. 왜냐면 아간 파천 때 러시아의 도움을 받은 것도 있었고 한반도 내에서 일본의 세력이 확대되는 거를 막아줄 수 있는 세력이 이제 청나라가 이제 일본한테 지고 나서는 러시아뿐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한테 조선의 이권을 좀 넘기고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일본을 좀 견제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고종 임금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 독립협회가 막 나서가지고는 러시아의 러시아에다 이권을 갖다가 주는 거를 막 반대하는 막 만민공동회를 막 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론이 러시아에다가 나라 땅을 팔아먹으면 안 된다 막 그렇게 되니까 고종도 더 이상 러시아에다 이권을 넘길 수가 없고 러시아에다 이권을 넘기지 못하면 한반도 내에서 러시아 세력이 확장이 안 되다 보니까 일본을 견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고종 임금이 자꾸 이 독립협회 활동이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특히 독립협회는 자꾸만 백성들을 정치에 직접 참여시키자는 의회 정치를 요구하는 거예요. 고종 입장에서 이 나라는 누구 나라인데 이씨의 조선인데 자기가 계속해서 자자손손 자기가 왕이 되고 황제가 되어서 다스려야 될 나라인데 이걸 자꾸 백성들을 정치에 참여시키자고 하는 독립협회의 주장이 곱게 보이지 않았겠죠. 그래서 독립협회를 고종이 해산을 명령합니다. 독립협회 해산에 명령합니다. 여기 보면 공화정을 실시하려 한다는 보수파의 모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독립협회가 어느 정도 공화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던 단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모함이라기보다 약간의 뭐 과장 아니면 사실 팩트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독립협회는 해산이 됩니다. 해산이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뭐가 이루어지냐 바로 요거 좀 정리하고 갈게요. 독립협회 의의 자 자주 독립과 근대적 정치 사회 개혁을 추진하려고 그랬고 개혁 운동에 국민을 참여시키려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독립협회가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일종의 의회 비슷한 걸 만들어내서 이걸 통과시켜요. 그게 바로 중추원이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여기 이제 일반 백성들이 막 참여하지 못하고 주로 이제 귀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양반 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참여하게 된 일종의 국회와 같은 기관이 바로 중추원이죠. 다른 나라로 치면 영국의 약간 상원의원과 비슷한 개념이라 보면 돼요. 중추원은 만들어냈어요. 독립협회가. 자 그리고 갑신정변과 갑오개혁의 한계점들을 극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극복했다는 게 아니고 노력했죠. 하지만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 바로 뭐냐 미국과 일본 등에는 지나치게 우호적이었고 누구한테는 좀 반대였다. 청나라와 처음엔 청해만 반대했고 나중에 가서는 이제 러시아에까지 반대하는 세력이 이제 이 독립협회였어요. 그래서 조금 미국이나 일본이 이제 독립협회를 좀 이용해 먹었다 보면 돼요. 특히 독립협회와 독립신문을 이제 창간했던 인물이 서재필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누구냐면은 갑신정변의 5명의 이제 주인공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이 양반이 이제 미국으로 망명을 갔잖아요. 그래서 국적이 아예 미국인이 됐어. 이 사람은 조선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서재필이 이름도 바꿨어요. 이름이 필립 제이슨으로 바꿉니다. 한국에서 쓰던 당시 이름은 피제손이에요. 피제손. 필립 제이슨을 한자식으로 바꿔서 피제손이라고. 이 사람 서재필 원래 조선 사람이었는데 갑신정변 실패하고 미국으로 가서 미국 사람으로 귀화해가지고 이름도 미국 이름 바꾸고 이제 독립협회 때 조선에 돌아와서 독립협회 만들고 활동하다가 독립협회 해산되고 나서 다시 어디로 갔냐? 다시 미국으로 갔어요. 이 사람. 미국으로 다시 가버렸어. 그래서 이제 독립협회 한계는 미국과 일본에 지나치게 우호적이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그 대한제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대한제국 이건 이제 좀 제가 따로 설명하기보다는 쭉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대한제국 같은 경우에 대한제국의 국제재정 대한제국은 자주독립국임을 선언합니다. 고종의 뜻이 반영된 거죠. 우리 어떠한 서구 열강이나 일본도 우리 대한제국을 침탈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고종 임금의 어떤 욕심도 좀 녹아 있어요. 전제황권을 규정합니다. 군대를
지휘하고 법을 만들고 행정을 하는 것든 모든 권한이 오로지 누구에게 있다? 황제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이제 대한제국은 전제국가다. 독립협회가 주장하던 공화정 따위는 꿈도 꾸지 말라라는 게 바로 대한제국의 국제에 딱 명시가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쭉 보면은 1조 대한국은 세계 만국이 공인한 자주독립 제국이다. 자, 서양 국가들 일본 우리 대한제국 노리지 마. 안 돼. 절대로 뺏어갈 수 없어라는 거죠. 2조 대한국의 정치는 만세불변. 이거는 이제 forever, everlasting. 전제 정치다. 황제가 마음대로 다스린 국가다 이거죠. 3조 대한국 대황제는 무한한 군주권을 누린다. 나 고종 황제가 킹왕짱이다 이거죠. 5조 대한국 대황제는 육해군을 통솔한다. 군대도 모두 내꺼, 군사권 다 내꺼. 너희 황제한테 함부로 개겨서는 안 돼. 이런 내용이죠. 그렇죠. 이제 이런 식으로 대한제국은 좀 두 가지 의도를 갖고 만들어진 국가예요. 하나는 조선이 식민지가 되게끔 하지 않겠다라는 고종의 의지 플러스 동시에 내가 황제로서 무한한 권력을 누리겠다는 또 고종 황제 임금의 욕심이 녹아들어져서 만들어진 국가가 바로 대한제국인 겁니다. 자, 대한제국이 어떤 개혁들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대한제국 아까 전에 연호를 뭐라고 했다 했죠? 연호를 저 앞에 가면은 연호를 광무라고 한다 했죠. 그래서 대한제국이 추진했던 개혁의 명칭이 바로 광무개혁입니다. 자, 광무개혁은 첫 번째 구본심참을 핵심 가치로 합니다. 구본신참이 뭐냐? 구 이거 옛날 것을 옛 것을 본 근본으로 하고 신 새 것을 참조한다. 구본신참 약간 뭐 옹고이지신 이런 건데 구본신참 아니 개혁을 하려면 확 다 갈아엎어 버리지. 왜 구본 옛 것을 근본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고종 황제가 자신의 황제권을 내려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나라가 개혁이 되더라도 이 나라의 왕은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다? 바로 임금이다. 왕이다라고 하는 이 옛 가치관을 바꾸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구본신참을 꼭 광무개혁에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농경지를 조사를 해요. 농경지를. 그래서 이제 토지대장, 지게가 토지대장인데 지게를 발급을 합니다. 발급을. 그리고 주로 이제 산업과 교육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고종 임금도 알았던 거죠. 조선이 그나마 살아남으려면 서구 열강이나 일본들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중요한 게 산업을 발전시키고 교육을 통해서 인재를 많이 길러내야 된다라는 걸 이제 고종 임금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학교도 세워요. 당시에 상공학교도 세우고 상공학교 상업과 공업을 가르치는 학교 상공학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광무학교도 세우고 이게 이제 신식 교육을 가르치는 학교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어요. 성과 있었어요. 교육과 기술 등에서는 부분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대한제국의 개혁이. 하지만 이제 그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계가. 제일 중요한 한계는 너무 이제 황제권, 왕권을 갖다가 강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개혁의 많은 부분들이 뭐 국가를 발전시키고 뭐 국가의 영토를 넓히고 국가의 교육을 높이고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왕권을 더 지켜낼 건지 여기에 이제 좀 많은 의견들이 에너지가 쏠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혁을 하려고 그래도 학교도 만들고 공장도 짓고 하려면은 쩐이 있어야 돼요. 쩐이 없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재정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그리고 여전히 관리들은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탐관오리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개혁을 추진해도 이게 백성들의 생활로까지 이어지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게 광무개혁의 한계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권수호 운동의 전개로 이제 가야 되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뭐 러일 전쟁이 벌어지고 우리 한반도가 이제 막 국권이 침탈당하고 막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게 이제 교과서 기준으로는 43페이지까지 가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또 온라인 계약이 더 연장될 수도 있고 한데 일단은 여기까지가
온라인 수업이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뭐 모르겠습니다.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과 이어지는 퀴즈도 잘 푸셔가지고 마무리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